현대미포 조선을 추천했던 때가 24년 3월 18일이었고요. 하나오션을 추천했을 때가 24년 4월 12일, 이날 추천을 했어요. 차트상 위치를 한번 볼까요? 미포 조선은 요 날이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 종목을 추천하면 거의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차트상으로 만약에 보잖아요? 날이거든요. 어딜 가서 이게 여기서 상승하게 생겼습니까? 거의 이날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추천했을 때는 거의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할 게 없어서 현대미포조선을 갖다가 추천을 하냐.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죠. 차트를 보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모습 딱 보고 나서 느낌이 팍 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열심히 찾아보죠. 그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죠. 확신이 있으니까 종목을 추천한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대부분 개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관심 가져요. 그래서 또 배운 건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대부분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괜찮아진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예요. 이런 부분은. 근데 차트라는 게 항상 종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종목의 시황도 있고 그날그날 시황이 또 몇 달 분기별로 매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데 저 밑에서도 봤을 줄 알면 저 밑에서도 종목 추천할 줄 알면 이런 구간에서도 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도 거의 이 구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요날 이제 이때는 MRO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미국 군함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미 이제 개인들한테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 정도 부근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전저점 돌파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세력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뉴스를 이리저리 때려주고 광고를 해주면 개인들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또 올려주는 거고. 그런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이쪽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저점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많이 올라왔을 때, 물론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점에서 판단해서 종목을 고르지 못할 수준이면 이 고점에선 더 하기 힘듭니다. 삼성전자도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 넣었어요. 요날 넣었을 때도 거의 미친놈 소리 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올랐네요. 물론 재료가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재료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차트라는 것은 전체적인 에너지의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외인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나 여기 들어왔어요 라고 표현을 안 해요. 절대로 광고 안 합니다. 여기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매수세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위치는 여기서 올라온 거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올라왔고 물론 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은 역배열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이격이 좁혀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었죠. 이런 구간도 이격이 좁혀지기 시작했고 이것도 중간중간에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도 얘기했었어요. 현재 위치로는 살짝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시황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최근 H2O 그쵸? 요 AI 칩인데 요 저사양 중국용 저사양 AI 칩을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요 수출을 허가해주면은 엔비디아 뭐 HBM3 뭐 그런 중국 그 저사양 AI 칩이 있고 또 엔비디아 게 있죠. AMD 엔비디아 있고 AMD도 있어요. 아 글자가 죄송합니다. 글자가 이래가지고 AMD도
중국 판매용 저사양 칩이 있죠. 뭐 MI308이라고 하는데 그런 칩이 있는데 요 1차 벤더가 삼성전자예요. 엔비디아하고 AMD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버린 겁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HBM4죠. HBM4 삼성전자. 요게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제출을 했어요.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얘는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구간? 그동안 횡보하고 눌렸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을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도 돌파할 수 있고 그러면 8만 전자 가까이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 포스코 홀딩스. 저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이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자,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역배열이죠. 이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 그리고 이격도가 여기서는 조금씩 줄여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241선 이탈하지 않고 보여준다고 하면은 살짝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죠. 운이 좋은 이유가 이제 관세 협상에서 요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이 구간이었었던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요 구간 아니었으면 요 구간인데 일단은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일본보다 우리가 관세가 높을 때는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 않고 비슷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는 항상 시황과 재료죠. 그리고 차트로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에코프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뜬금없이 에코프로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격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역배열이잖아요. 그런데 241 이평선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지만 중기 이평선, 뭐 121 이평선들은 조금씩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덥석 무는 것보다 웬만하면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좀 더 뭉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 종목을 놓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우양 좀 잡주를 한번 넣어봤어요. 잡주를 한번 넣어봤기 때문에 현재는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진동폭이 현재 있는 모습. 241선은 급격히 좀 하락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241선이 좀 더 내려오는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좁혀가는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다시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현재는 21선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지만 살짝 이탈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